시작한 거죠. 네. 착오로. 동네, 옆집. 그렇죠. 주로 이 세계적인 IT의 거성들은 차고에서 시작을 하는군요. 빌 게이츠도 차고에서. 옛날엔 그랬습니다. 예. 창업이 초창기에는. 네.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그냥 빅샷이 터진 거군요. 고생 많았죠. 그냥 빅샷이 아니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성공이 터진 것만 알았는데. 아닙니다. 네. 처음에 무에서 유를 이고 제품이란 거는 성공의 일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뽑아서 조직을 키워야 되고. 네. 근데 재밌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영업인 지원하느라고 이제 다닌 데가 나사라고 인공위성 띄우는데 뭐 비행기 만드는데서 주로 그런 데서 쓰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나사에 있는 제가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야, 나 좀 만나줘. 근데 거길 만나자 그러면은 인맥도 없이 혈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품을 들고 왔어요. 들고 가서 보여줬죠. 혹시 이거 하면은 정말 이만큼을 절약할 수가 있어. 두고 가래요. 네. 근데 정말 2주 후에 1억 원짜리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1억 원이. 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것도 나사에서. 그렇죠. 네. 제가 밤새 난 혼자 생각해가지고 경쟁회사보다 낫다고 만들었는데 이게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같이 기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1억을 만들면 그때 부가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생산 단가가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럼 9천만 원이 남잖아. 네. 근데 그때는 저희가 직원 몇 명 가지고 조그만 데서 그냥 일할 때거든요. 네. 1년에 우리가 쓰는 게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안 됐으니까. 세상에. 그냥 한 번에. 첫 번부터 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갖다 키워나가면서 많이 고생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시작은 좋았죠. 네. 네, 시작은 좋았고. 그런 건 어디서 올까요? 지금 처음부터 그냥 이게 이득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까 나는 피를 받으면 그냥 저질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던 건 많은 사람들이 피를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저질러요. 그리고 99% 넘게 망하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질른다는 게 사실 초작시 딸리고 저질른다는 거 쉽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있는 직장 버리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은 계산하고 준비하고 그런 데서 이제 좀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때 자신감이란 건 왜냐하면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에서 오는 자신감도 있어요. 실제 비즈니스를 키워서 그 과정이 어찌를 다 알면은 못해요.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무식해서 용감했다? 무식해서 용감했죠.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그건 그럼 운이네요. 운이기도 하지만은 또 미국에는 기업 환경 있잖아요. 거긴 사람들 참 어리숙해요. 거기 한국 사람 놔둬보세요. 요즘도요? 그럼요. 네, 가자 빨리. 아주 순진하고 네. 진짜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다 갖다 놓으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성공 요인이 어디에 있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 한국의 DNA를 가지고 타고났구나.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DNA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억척같은 근성 한번 저질러 가면 어떻게든지 거기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런 그 파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나가던 사업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건가요? 계속? 첫 번에는 이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저지를 때는 10억의 매출만 일으키면은 좋겠다. 대성공이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기업이란 거는 10억을 매출 가지고 그냥 영구적으로 갈 수 없는 거.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항상 커야 됩니다. 성장이. 패러다임이 항상 바뀌잖아요. 패러다임 바꿀 때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오면 또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회사를 계속 키우지 않으면 죽는다. 없어진다는 그 강박관념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회사를 갖다가 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하던 것이
500억을 매출이 큰 거죠. 하다가 보니까. 네. 네. 잘 안 되던데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얼마나 걸리셨어요? 10억에서 500억. 10억에서 500억이 6년. 네, 6년 걸렸죠. 그럼 그 잘 나가던 기업을 매각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어떤 계기로 결심하셨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우리 이제 투자자를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돌려주는 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회사를 팔거나 또 하나는 이제 공개시장. 우리나라는 코스닥이고 이제 미국은 나스닥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회사를 갖다가 참 키우다 보면 정말 힘들어져요. 참 쉬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유종의 미래교육에서 투자자들 많은 돈을 주셔서 팔면 저도 좋잖아요. 근데 팔라고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경쟁 회사들이 가만 안 놔두죠. 야, 이 회사 팔라 나왔어. 장래가 불투명해. 그러면 고객들이 사겠어요?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내놓지 못합니다. 근데 이사들이 이제 회사가 이만큼 잘하니까 그럼 공개시장에 나가자. 그런데 저는요,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키우긴 키웠어도 속에 그 기반이 약했어요. 또 돈이 벌렸어요. 많이 벌렸어요. 이걸 많이. 그걸 재투자를 해야 되는 재투자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500억을 했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이끌어가기에는 또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역부족인 걸 난 알았죠.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혼자 고민하셨겠네요. 혼자. 난 이거 공개시장 못 나간다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소문 다 나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야, 그래? 그럼 너 인마 여태까지 왜 말을 안 했어? 외형적으로 보면 잘 키웠으니까 굉장히 해피하던 이사들, 항상 등 들여들고 그런 이사들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공개시장 나가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건 나가려고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터진지 아세요? 중동 전쟁이 터졌어요. 이락이 쿠웨이트를 갖다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주식시장이 확 주가가 떨어지니까 새로 회사가 나가는 그것이 갑자기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나타나니 야, 그 회사 참 잘 키웠네? 우리 회사 필요하니까 팔어. 못 이기는 척하고 팔았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정말 고맙게 나타나셨군요. 저는 진짜 그게 천운이에요. 그걸 안 팔고 제가 공개시장에 나갔다면 회사를 그 후에 계속 키워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주식이 폭락합니까? 그럼 이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제 수고했네. 그만 이제 능력이 다 한 것 같아. 좀 쉬어.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유종의 미를 못 거두고 루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해놓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전쟁이 터짐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매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저한테 100억이 들어왔어요. 주머니에. 와, 엄청난 돈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100억이 들어왔는 그 기쁨은 정말 잠시예요. 드디어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 정상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재밌게가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온 건 잠시 기쁘시고요. 잠시가 얼마나 가든가요? 하루. 하루만 승리. 그렇죠. 잘했어. 했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지. 한번 이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런 시행착오, 그걸 한번 딛고서, 요번에는 초가지면을 고층 빌딩을 한번 세워보자. 그러니까 하루 딱 기뻐하시고 이제 고층 빌딩을 향하여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도전. 하나도 못 쉬시고 그냥 쉬지도 바로. 않고. 그때 몇 살이셨어요? 93년입니다. 47이네. 93년. 그죠? 47. 제가 지금 미국 나이 60이니까. 47. 그래서 100억을 이제 손에 쥐고 딱 하루 기뻐하시고 바로. 이제 고민한 거죠. 뭐를 할 건가.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이제 그 가운데서 그렇지. 이번에 한번 새로 도전하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회사를 하게 된 거죠.
또 거기서 이제 날 찾아와서 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지 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네. 또 투자금을 모아서 오셨겠네요. 첫 번째 투자자들 몇 배 수익을 걷어가신 거예요? 25배죠. 25배. 네. 그분들 또 오셨나요? 또 왔죠. 네. 제가 두 번째 할 때는 처음에 3억을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겠다니까 50억의 순식간에 낸 거였어요. 그렇죠. 25배를 만드셨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진짜 기업인으로, 왜냐하면 제가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또 제가 잘못한 걸 다 제가 알잖아요. 아, 이제는 내가 기업가로 변신해서 한번 하자. 네. 그래서 그 다음엔 정말로 과감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뭐 엄청난 그런 에피소드가 많지만은 그것이 두 번째 성공. 네. 처음보다는 훨씬 큰 성공을 이루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공, 그 두 번째 회사는 또 몇 년이 걸리셨죠? 그것도 네. 꼭 6년이네요. 와, 3개월에 300억이야? 무슨 매직 같아요. 네. 마술. 2조 원, 2 빌리언 달러. 또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정말 실패에 대한 위기의식. 그것 때문에 그저 한 분기라도 어떻게 맞춰야 된다. 매 분기마다 치열한 전쟁을 치고 살았다. 그 두 번째 회사는 또 몇 년이 걸리셨죠? 그것도 네. 꼭 6년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8 때까지가. 그러니까 2조 원이, 2 빌리언 달러까지. 네. 2조 원. 입 좀 다무시고요. 네. 2조 원. 네. 그때 그 회사도, 그 두 번째 회사도 이제 이렇게 잘 되다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매해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힘들다. 또 6년에 또 그게 오신 거군요.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제품을 만들 때 경쟁에서보다 그냥 약간 난 제품이면은 경쟁에서 금세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도 훨씬 앞설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는 어떻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만드시는데 힘드셨겠네요. 엄청 힘들었죠. 네. 근데 일단 나왔으니까 타이밍이 맞으니까는 나오자마자 한 3개월 안에 300억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매직 같아요. 네. 마술.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러니까 와, 3개월에 300억이야? 내년에는 1000억 넘겠네? 네. 그래서 그럼 빨리 나스닥 나가자. 네. 왜냐하면 나스닥 나간다는 거는 성장률을 보는 겁니다. 네.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네. 내년에 300% 이상 커요. 네.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97년 3월에 나스닥에 진입한 거죠. 야, 그 첫 상장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떨리셔서? 하여튼 그때 뭐 상장하는 날뿐만이 아니고 뉴욕, 맨하탄, 런던, 불란서 이런 데 막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투자자들한테 하루에 몇 번씩 설명을 갔습니다. 네. 그럼 거기 할 때면 어떤 데 프라이빗 제트 네. 또 타고 갈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가면 큰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설명을 갔는데 야, 그때 말이죠.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가지고 설명회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많이 훈련하고 나갔는데도 요새 같으면 뭐 진짜 뭐 떨리지도 않고 막 유연하게 막 했을 텐데 그냥 경직된 모습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클 거다. 네.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그래. 제 모습도. 못 봐서. 네. 네. 그러면서 그때는 의욕만 가지고 난 그때는 이 회사가 이렇게 클 거다. 앞으로 1조 원이 회사가 클 거다. 촌스러워도 내용이 좋았잖아요. 내용은 좋았죠. 네. 그랬는데 잘못된 게 제가 만약 멘토가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마. 왜냐면 이게 나중에 잣대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으셨고 너무 높지. 네. 그 반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맞춰가면서 조금씩 올려갔다면 훨씬 쉬웠을 때 처음부터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헉헉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대치에서 이래서 1%가 부족했다. 주식이 20-30%가 네. 빠져요. 네. 그 미치는 건데 내 주식은 난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전 직원이 주주예요. 이 친구들은 꿈이 있습니다. 월급생활만 하다가 이게 목돈이 들어오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차 사고 집 사고 네. 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공통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값이 올라야 된다. 그렇죠. 회사 주식값이. 그런데 만약 제가 너무 기대치 아까 너무 높게 났고 만약 1%를 부족해 주식이 20% 빠지면은
이 친구들이 얼마나 낙담을 하겠습니까? 그걸 걱정하시니 얼마나 피가 마르셨겠어요. 피가 마르죠. 네.